인천 남동을의 이은기 의원입니다. 과기부 장관님, 어제 SKT 조사 결과 발표 6월 말까지 하신다 그랬죠? 네,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 토일이니까 월요일 날 6월 30일 날 발표하시는 겁니까? 네, 그럴 예정입니다. 번호이동 이용약관에 따른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 그것도 발표합니까? 아마 민간합동조사단 결과 발표부터 하고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5개 로펌에 의뢰한 거 있잖아요. 5개 로펌에서 결과 다 왔습니까? 처음에 의뢰했던 거는 이제 민간합동조사단 결과를 보지 않고 의뢰했던 거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를 가지고 다시 민간합동조사단 처음에 여기 청문회할 때 오셔갖고 4군데 주고 그 다음날 한 군데 더 줬다 그랬어요. 5군데 의뢰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2달 전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없이 의뢰를 그러면 한 거죠. 5군데 의뢰하고 그 후에 다시 또 의뢰했어요? 다시 의뢰해야 됩니다. 이 결과를 봐야 다시 5군데 줬던 결과는 나왔고 6월 내일 결과 발표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의뢰하겠다는 겁니까? 그 의뢰해야죠. 그 결과가 있어야지 제대로.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2달 전에 그 의뢰한 거 갖고 그 결과를 갖고 이용약관에 따른 판단을 하겠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2달 전에. 그런데 법무법인이 민간합동조사단 결과를 봐야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그러면 하셔서 그때 2달 전에 청문회 오셔갖고 거짓말 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때 와갖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러셨어요. 5군데 의뢰해서 그 결과 갖고 이용약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 의뢰했고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리고 2달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의뢰한 건 소용이 없고 다시 또 의뢰해야 된다? 국회 와서 뭐 장난 놀아요? 의원들하고? 말이 돼요? 말씀 가만히- 심하게 하시면 가만히- 안 돼요. 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분명히 그 로펌 결과를 갖고 이용약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번호이동 위약금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 근거는 로펌 의뢰 결과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2달이 지났는데 그건 소용없고 다시 또 의뢰를 하겠다? 그게 아니 국회를 용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다는 얘기 한 적 없고, 그 법무법인의 민간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그분들이 모르고 한 거니까 이거를 다시 가지고 판단해 보시라고 의뢰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속기록도 겁니다. 찾아볼 텐데 그때 분명히 얘기할 때 로펌의 이용약관에 따른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 때문에 의뢰를 했고 그 로펌 결과를 갖고 판단한다 그랬고 그 옆에 있었던 SKT 유영상 사장은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법률 검토 결과 위약금을 면제해도 된다고 나오면 면제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어요. 약속을. 과기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조용히 말씀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소리 지르지 아니 마시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왜 안 됩니까? 아니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소리를 지르세요? 아니 2달 전에 청문회에서 한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아니 민간합동조사단이 끝난 조사서를 다시 한번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용약관에 따른 규책 사유를 로펌에서 판단을 해서 규책 사유가 인정이 되면 이용약관 면제하겠다 그랬어요. 아마 이 법을 강력하게 추진한 우리 위원장님, 간사분, 그리고 관련 법을 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민노총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 법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제가 말하고 아니, 지금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닙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모욕은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자초한 겁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폐지 법안을 대통령실과 조율한 바 없습니다.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자율적으로 합니다. 저는 25세 언론 바로 세우기 운동을 시작해서 이 나이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다 전문적 식견과 방송 공공성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가지고 법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이사회가 독립, 국회 권력으로부터 독립, 자본으로부터 독립,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사가? 이런 황당한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국무위원은 아니시지만 국무회의 참석하고 계시죠? 예,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 정부 사람이라고 국무회의조차 배석하지 못하게 했었던 그 윤석열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더 잘한 것 같습니까?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국무회의 배석조차 안 시켰던 윤석열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답변해 보시죠.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겨우 이재명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이 6월 3일입니다. 5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답변하기 어렵다는 얘기신군요. 예, 국무회의 배석시켜주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진숙 위원장님, 빵찍 단란주점 법화 유형을 수사받고 있는 그 공직자 그리고 불법과 위법으로 방송 장악의 천병 역할을 한 방통위원장 내란 수괴가 임명한 보수 여전사를 왜 국무회의 배석자로 앉혀 놓았겠습니까? 숱한 그 불법과 질문 아닙니다. 숱한 불법과 위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으로 일단은 앉혀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반성도 없이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아직도 본인이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착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아닙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기대한다 라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까? 제가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상혁 위원장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떻든 지금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맞춰주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왜 임기를 맞춰줍니까? 불법이고 범법이고 위법을 했으면 사퇴를 하셔야죠. 제가 임기를 맞춰주라는 불법이고 말씀이 위법이고 아니고요. 범법을 어떤 아니, 걸 했다고 그러십니까? 잠깐만요, 황정아 의원님. 네. 잠깐만요.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하십시오. 아니 그냥 끼어들지 지나가면 마시라고요. 제가 답변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말씀하십니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저의 끼어들지 답을 마시라고요.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에게 불법 지금 이 위법, 10분은 범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황정아 의원에게 주어진 10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려 그러면 제가 답을 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예,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다른 얘기한 거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의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지금은 끼어들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황정아 의원님 질문하시는데 계속 끼어들어서 말이 씹혀서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럴 일이 아니에요. 끼어들지 말라면 끼어들지 마세요. 황정아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을 구하실 때는 답하시라고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원할 때는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가 위원장의 놀이터입니까? 방통위가 위원장의 사조직입니까? 정치적인 언사만 내뱉으면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방송 개혁안을 만들어 오기는커녕 자기 멋대로 방통위를 굴릴 수 있도록 독임제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끼어들지 마시고요. 질문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방통위가 대통령과 한 몸이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임기를 똑같이 맞춰달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엄격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를 윤석열 수족처럼 운영해왔다는 자백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떤 멋쟁이 바보를 앉혀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는 겁니까?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보수 여전사가 어디서 방통위의 개혁안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까? 뉴스타파 인용 JTBC 과징금도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 이 셋 방송 장악 언론 탄압 트리오들의 그 13점 전패였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에도 보도농단 핵심을 KBS에 감사에 앉혔다가 최근 집행 정지 판결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당해야 될 당사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선거가 무슨 정치적 부럽지 쇼입니까? 않습니다. 향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출직 출마하실 겁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할 답변하십시오. 문제가 아닙니다. 방통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 중 하나입니다. 방통위원장이 향후 선거에 출마하실 용으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나가실 궁리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방통위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당장 방통위원장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국민 앞에 선거 생각 추호도 없다. 지금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빵집, 단란주점 등에서 법카를 유용한 사람이 정부 조직의 장이라니 참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 봐서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봐서도 부끄럽고 낯뜨겁습니다. 마땅히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법인카드 유용은 벌써 3번째 압수수색 아닙니까? 출석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답변을 안 해야 될 것은 답변을 하고 도대체 언제 출석하실 작정입니까? 그렇게 당당하시면 자진 출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당당하셨는데 기소되면 아마 바로 자진 사퇴하시겠죠? 대답 주세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골라서 답을 하시네요. 아니면 윤석열처럼 법꾸라지 전략으로 시간만 찰필 끌 생각입니까? 아직도 자신의 불법과 비위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궤변과 망언만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같은 보수 여전사는 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박문진 어떤 압박에도 그들은 자리를 지키고 좌파 진영의 미션을 수행할 것이다. 우파 진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우파들이 필요하다.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진숙 위원장 손가락 운동하셨던 겁니다. 2013년 2월 8일에 본인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기 이진숙 전입니다. 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단 그 한 가지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겠다는 그 단 하나의 목표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철학도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는 보수 여전사를 키워주려고 혈세로 녹봉을 주고 계신 게 아닙니다. 검찰, 경찰을 수직으로 만들어서 방탄산성을 세워주던 그 내란 수계 윤석열의 정권은 끝났습니다. 이미 그 정권은 끝났고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아까 이진숙 위원장님 추경 통과된 뒤에 말씀하실 때 불법 스팸 대응 체계 구축 증액된 거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불법 스팸 관련해서 저희가 그 기계도 도입하고 또 자격 인증을 하는 그렇죠. 예, 자격 전송 자격 10개 인증제. 기관과 또 재판매사 1161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격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지난 국정감사 때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연속해서 제가 과기부나 기사나 계속 질의를 했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예산이 증액됐고 반영됐다고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전송 인증 자격제에다 거기에 5억 원, 전송 자격 인증 업무 처리 및 운영에 5억 5천만 원 알고 계시죠? 근데 보니까 지금 이 현재 혼자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방통위 업무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 추천 아니, 좀 그 얘기 추진을 들으려고 하는 건 해주십사 아니고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기 잠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단통법 폐지도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폐지까지 단통법 예, 알고 7월 20, 예, 이- 7월 7월 22일, 22일이죠. 예,
이게 관련해 가지고 고시동도 고시 네,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서 우리 황정화 의원도 물어보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이진숙 위원장이 보도가 됐으니까요. 뭐 여기서 뭐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면 좋겠다. 저는 그 방법은 지금이라도 이진숙 위원장이 사표를 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현행법에 따르면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입니다. 아니 뭐 본인이 더 이상 맞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지. 그거야 본인 뜻 아닙니까? 임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버티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버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는 제 쭉 임기 있으려고 하는 동안 겁니까? 제 업무를 성실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 성실한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단통법이 왜 폐지된지는 아시죠? 여야 모두 같이. 네,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당대표 시절에 약속을 했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파면은 당했습니다만 당시 약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방통위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련된 고시도 마련하고 하려면 지금이라도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이진숙 그 세 위원장 명만 추천을 해주시면 정상 가동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민주당입니다. 한민수 의원께 부탁드립니다. 3명 추천될 수 있도록 꼭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지난해 7월 말일이죠, 그때가 막 7월 취임하자마자. 31일입니다. 네, 일일입니다. 말일 31일이죠. 그 KBS 이사하고 박문진 이사 막 선임했죠. 예,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네, 그때 총 걸린 시간이 83명의 지원자를 지금 제 기억에 채 2시간이 안 됐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때 이진숙 위원장한테 노트북을 켜서 작동한 운용한 흔적도 없는 사진을 내가 보여드린 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SNS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뭐 여야가 바뀌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더 좀 꼼꼼하게도 지적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께서 정치적 독립을 얘기하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얘기하는 거 듣고는 사실은 저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31일 날 2시간 만에 83명의 지원, 그게 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온갖 지적과 비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리했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다고. 그런 거는 좀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뭐 큰 소리도 치고 지적도 했는데 저는 전임 정권의 어떤 실패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 많았죠. 그 이준숙 위원장이 전에 근무했던 그 방송사를 상대로는 기자들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비행기 태우지도 않았어요. 전용기에서. 그 아주 치졸한 방법도 써가고 국세청을 동원해가지고 500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물리고 그러면서 언론을 가혹할 정도로 탄압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까지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계엄 때는 단수를 시키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마 수사 특검에서 저는 밝혀질 부분이라고 봐요. 기자 출신 아닙니까? 이건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슴없이 지시하고 실행하려다가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방통위 제 역할을 했습니까? 제 역할이 아니고 아주 가혹할 정도로 방송 장악에 천병에 섰지요. 그거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 역할에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지금은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냈죠. 김태규 부위원장은 저는 그걸 아무리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여기서 본인 옹호를 하고 변명을 하더라도 결국 그건 입증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 방통위가 어떻게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도움이 그 되겠습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 그리고 마지막까지 EBS 사장을
또 내려 꽂으려고 했던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사라져버린 저는 아마 그분 역시 사법 처리를 받을 거라고 보는데 류일임 방심위원장, 전 방심위원장인가요? 이분은 청부민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원 사주. 결국은 계속 그 알량한 권한을 가지고 숨기고 하다가 내부에 폭로가 나왔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뭐 수사가 밝혀질 겁니다. 수사로 다 드러날 건데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방통위와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와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후퇴시키는데 망치는데 일익을 한 겁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새 정부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진숙 위원장이 아마 말씀은 못해도 전임 정부와 현 정부 두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는 거는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임 정부의 장관들과 그렇게 현안을 놓고 장시간 저는 당대표로서 대변인으로서 일을 오래 모시고 했기 때문에 그 스타일 잘 압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준숙 위원장도 평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못했던 얘기 자유롭게 할 겁니다.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저는 이준숙 위원장이 이제 좀 증오심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저는 증오심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느끼고 있고 그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기 장관님도 계시고 하는데 다소 질의를 할 때 과하게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 생각이 다르면 지적도 합니다마는 그게 다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가기관이나 우리 국회나 모두 다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제가 방통위도 한번 기다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TV를 많이 다들 보실 텐데 저는 이준숙 위원장이 일전에 국회의장한테도 그런 지적을 당하면 뭐 이제 나이도 드시고 했으니까 인생을 뒤돌아보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돌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국회의장도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여기서 우리 이준숙 위원장한테 이런 또 재원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런 데서 질의하고 하는데 본인 그냥 하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끼어들어서 또 얘기를 하시고 하다 보면 목소리 커지고 그 의도가 뭔지를 뭐 제가 예단을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자주 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중심에 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사실 오늘 현안 질의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불법 스팸 관련된 예산은 제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던 거라 잘 돼서 기쁜 마음에 시작했는데 이걸 좀 물어보려다가 동료 의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이준숙 위원장이 너무 증오심에 꽉 차 있어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만하시죠. 예, 그만하세요. 말씀 자. 잘 들었는데 범법했다, 위법했다, 방송을 장악하려 했다 그런 말씀을 그냥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그걸 그만하세요.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하세요. 예, 한민수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도 참석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음으로 양으로 압박했고 검찰 온갖 건부를 동원해서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이라는 스킬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마지막으로 최후로 나섰고 그리고 검찰이 나서서 기소를 하니까 기소를 빌미로 한상혁 위원장을 퇴출시켰습니다. 임기가 물론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광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김유진 위원, 정민영 위원 쫓아내기 위하여 별의 별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국힘이 추천했던 황모 위원의 경우 카드 문제라든지 근태 문제라든지
정현주 위원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음에도 황모 위원 안 잘렸습니다.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시켰습니다. 끝끝내 다 사퇴시켰습니다. 불공평하게. 이게 방송장악 아니면 뭡니까? 유일임이 청부민원 하게 된 계기, 저희는 청와대와 당시 윤석열 용산과 그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다 합작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가짜뉴스 심의센터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적 심의, 표적 심의,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부정적인 보도, 비판 보도하는 언론 싸그리 싹싹 심의로 잡았는데 법원에서 다 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이긴 거 없습니다. 방송이 2인 구조 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2023년 3월 30일 제가 국회에서 야당 추천목 방통위원으로 추천됐는데 7개월 7일 아무 답 없이 임명 안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 사이 법제처가 나셔서 제가 부적격이라고 심사한다더니 지금까지 심사 결과 안 나오고 있습니다. MBC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 어떤 탄압을 당했는지, 전용기에 MBC는 안 태우고, 그리고 전용기에 태워진 사람 중에 남편이 검사인 기자 데려다가 대통령 얘기하고 이거 일일이 열거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법원이 나서고 국민이 나서고 윤석열 정권 퇴출된 거 무능한 방송 장악, 무지막지한 방송 장악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되고요. 진행하기 전에요. 시간 좀 멈춰. 네, 멈춰주세요. 예, 의사진행 발언을 안 하고 할 텐데요. 제가 질문이라고 얘기하고 답변을 하라 그럴 때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 의원들이 하셨던 그대로 하시면은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반드시 끼어들고 그럼 멈추게 해주십시오. 네, 네, 뛰어들면 다만 바로 시간 멈추십시오. 멈춰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마 그한 20분이 걸릴 겁니다. 본인이 도대체 몇 분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번 질의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싫다면 끼어들지 마십시오. 지금 최민희 위원장의 법안 개정을 본인의 이진숙 축출법이다, 굉장히 소모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영방송을 노조가 장악하게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대통령은 방송 장악을, 언론 장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했다고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언론 보도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도 있을 거고 국무회의 밖에서 있었던 얘기가 있어서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좀, 그러니까 그동안 나온 얘기를 제가 일단 먼저 얘기를 하면, 이제 문화일보 6월 24일자, 그다음에 연합뉴스 6월 24일자를 보면 단독 보도에서 방송 개혁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가져오라 했다며 얘기가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 보장 요청에는 즉답을 피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입니다.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는 6월 25일인데 국무회의마다 불만을 토로한 이진숙 방통위 독임제까지 건의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질문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죠. 질문입니다. 네, 얘기할 수 없다. 독임제 관련해서는 워낙 외부에서 다른 언론들도 아니, 그러니까 다시 보도를 제 했기 질문이 때문에 다른 언론의 보도에 대한 질문이 그것과 아니고요. 관련해서는 질문이 일지를 그게 아니고 맞춰달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얘기를 한 질문을 걸로 멈춰 확인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제 질문은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고요. 다른 언론의 숱한 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겁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서 방통위 독임제까지 건의했다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게 맞죠? 기자의 평가니까요.
아니 답변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는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은 네, 제가 답변하지 이 않겠다.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 기자의 해석이 얘기하기 아니란 어렵습니다. 말이죠. 기자의 해석이 아니고 답변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방송 3법에 대해서 아까 반대한다고 그러셨나요? 지금 민주당 안에 대해서 13개가 나와 있잖아요. 법안에 대해서. 제 반대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요, 개인적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뭐 사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공적인 오늘 자리고. 아침에 자, 받았기 질문의 내용 때문에, 다시 들으세요.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질문 내용을 듣고 답변하셔야지 정확한 답변이 됩니다. 사사롭게 하지 마시고요. 사사롭게 박- 한 적 없습니다. 경고해 주십시오. 지금 뭐라고 했죠? 혼자 중얼거리신 게 뭐- 사사롭게 답변하지 말라 그래서 사사롭게 답변한 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건 뭐별 자, 알겠습니다. 사족인데. 저기 기획 저 김영관 직무대행인가요? 그 나오세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보고했다라고 보고하셨죠? 예, 네. 그럼 방송 3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안에 대해서 보고하셨죠? 네, 그 국회에서 보고하셨죠? 네, 답변 또 네. 그렇게 보고하셨죠? 네,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저께 보도자료를 냈는데 방송 3법에 대해서 뒷받침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방송 3법을 제출한 게 더불어민주당 말고 또 있습니까? 조국혁신당 말고 지금 22대에 들어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방송 3법은 없습니다. 제출된 법이. 그렇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방송 3법에 대해서 뒷받침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방통위원회 입장인 거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인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저희 사무처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무처 입장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보고했다라고 네, 말씀하셨죠. 방통위원장께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하고 분리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 드렸. 방송 3법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낸 방송 3법에 대해서 뒷받침하겠다라는 게 방통위 공식 입장입니다. 맞죠? 네, 예. 그러면 방송 3법에 대해서 지금 아까 공영방송을 노조가 장악한다는 것의 취지에 대한 것에 긍정을 했으면 이거는 모순 관계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법이 없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법을 가지고 지금 방통위가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기구죠. 독립되어 있고 협의제 기구인데 대통령 소속 기구이잖아요. 어느 대통령 소속 기구인가요? 지금 방통위는? 현 정부의 현 정부가 어느 정부입니까? 정부명이 뭡니까? 국민주권정부. 예,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인 거죠. 위원장은. 네, 그럼 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 정책, 방송 철학을 뒷받침하는 위원장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의에 본인의 소신을 얘기했어요. 그건 개인 소신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입니까? 사무처에서 볼 때. 방송통신위원장의 생각이 개인의 생각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대통령 소속 기관장으로서 답변해야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장으로서 답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 팩트체크 네트라는 기구에 대해서 7억 4천만 원의 부과금을 부여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팩트체크 네트에 대해서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입니다. 맞죠? 탄압을 한 적은 없습니다.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서 제재 부과금을 예, 그 제재 부과금을 계속 그러면은 한 것이 7억 4천만 원을 받을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떠나세요. 그러니까 7억 4천만 원을 받을 겁니까? 이 신청 원한다면 신청하라고 만약에 공문을 이 보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이 부당한 징수다라고 얘기하면은 철회해야 되잖아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철회해야 따라서 되잖아요.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7억 4천을 부과한 것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당하다는 것으로 내려지면 철회를 해야 되잖아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처리해야 거기에 되죠. 따라서 처리해야 따라서 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탄압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TBS가 지금 방송을 못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직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TBS가 걸로 알고 방송을 있습니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제대로라는 의미는 정규 주관적인 방송에 따라서 판단이 편성에 들어가 따라- 있기 때문에 자,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말고요. 해주세요. 추가 질의할 텐데 질문하고 있는데 답변하는 거 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위원장에게 아까 의사진행 발언 통해서 했잖아요. 못된 습관을 좀 버리십시오. 끼어들지 말고 질문 차분히 듣고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의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갈 수 있으니까요.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맞잖아요. 자, TBS가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침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방송을 특별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침에 7시에 뉴스를 하거나 프로그램 편성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 맞죠? 알고 계시죠? 질문입니다. 답변하세요. 정상적이라든가 제대로라든가 이런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성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TBS가 어떻든 편성표를 그려서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 말고요. 지금 음악만 내보내고 있어요. 생방송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방송이 아닌 거죠. 방송국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9월 달부터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일부가 남아서 있는데요. 그럼 이럴 경우에 방송국이 제대로 방송을 못 한다. 뭐 제대로 방송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월급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방통위원회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그 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맞죠? 예, 확인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TBS가 방송을 TBS에서 예, 월급을 어떤 일이 9월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세워주세요.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질문을 하셔서 답변했습니다. 아니 방송 제가 질문의 내용은 들었고요. 지금 방송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놔두고 지난해 9월 달부터 월급을 못 받았어요. 직원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밟았냐가 제 질문입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BS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TBS는 서울시 의회에서 출연금을 끊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통할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TBS가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그동안 안 하셨잖아요. 제 얘기는 9월부터 봉급을 못 받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 복귀가 한 게 2025년 1월 23일입니다. 그러면 2, 3, 4, 5, 5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동일하게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TBS가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탄압이 된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례를 얘기하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또 YTN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추가 질의하세요. 예, 저 한 가지만 잠깐만. 방통위가 서울시 통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서울시 의회가 TBS에 대한 그거 출연금을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아까 출연금을 중단시켰을 잠깐만요. 때 저희가 하라 마라 할 권한이 방통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방통위가 서울시 통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서울시 의회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옳다 그러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고 저 깜짝 놀랐네요. 방통위가 무슨 서울시를 통과를 한다는 표현이 가당키나 합니까? 예.
저는 과기부에 대해서 물을 것이 있고요. 예, 그리고 우주항공청은 가셔도 좋습니다. 우주항공청장님 그리고 그 직원님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장관님이 안 가시는데 1차관 못 가십니다. 그냥 뭐 오늘 늦지 않았으니까 좀 계시면 될 것 같고 우주항공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저 있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방통위 먼저 하십시오. 간사님. 보내드리라고. 일단 그 아까 SKT 해킹 사태와 위약금 건 관련하여서는 6월 30일에 일단 기술적인 검증 결과는 발표하실 건가요? 그때까지 지금 완료되는 스케줄로 지금 다 논의가 됐습니다. 예, 지금 위약금 문제와 기술적인 점검 결과는 그 기술적인 점검 결과에 따라 위약금 문제 판단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 두 개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6월 30일 날 일단 기술적인 검증 결과는 발표하실 건가요? 말씀하세요. 네, 위원장님 현재 6월 30일까지 조사는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는 나올 것 같고요. 그것의 발표 시점과 형태에 대해서는 한번 장관님과 더 상의를 좀 드려야 되고 네. 저희의 희망 사항은 지난번에 대선 때 중간에 여기 TF에 만들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국회 TF에 현재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는 드리겠다는 취지가 있고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의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취지는 6월 30일 날 공개 발표하는 게 아니라 TF가 구성되어 있으니 그 TF가 여야 간사님 방하고 또 예. 원하는 의원님실에 보좌관은 다 들어오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TF에 보고를 하고 예, 네. 그리고 이후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예, 시점은 그렇게 그러면 하게 보고를 드렸고 이번 장관님 한 번 더 관련- 여쭙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문제를 마찬가지로 사실 그냥 언론에 발표하는 문제는 위약금 문제가 더 예민해서 그거를 그때 발표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결국은 그 결과보다는 위약금이 이제 포인트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강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TF에 발표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자. 네, 그게 일단,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다는 예, 의견. 보고와 설명을 드리겠다 말씀의 네, 장관 네. 취지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양당 간사님 이거는 동의하시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6월 30일까지 기술적 3차 검증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그 6월 30일 날 뭐 위약금 문제까지 다 판단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저는 착오가 발생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일단 6월 30일 날 공개적으로 기술적 검증 결과를 발표하냐고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일단 TF 그때 구성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먼저 보고하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의논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TF 할 때 그 위원장실에서 이윤기 의원님을 꼭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본인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제 아니, 임기는 그러니까, 내년 8월 아니, 그냥 24일까지. 저기요. 예, 그냥 본인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과 임기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입법부에서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저는 제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맞추어져야 한다는 게 소신인 거죠?
저의 생각입니다. 네, 소신인 거죠. 그게 그거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물러나시면 대통령과 임기가 맞추어지고 새 정부는 새로운 사람과 하는 게 그 소신에 맞지 않습니까? 현행법이 저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퇴라는 것하고 법에 의한 임기라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차피 법은 새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법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본인은 본인의 소신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같이 하는 거라면 대승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이 되므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입법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뭐가요? 하는 왜요? 것이 왜 입법부가 이 말을 못합니까? 법에 의한 제 임기를 마치고 입법부에서 새 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하고 임기를 마치면 가장 아니 본인은 대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경우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임기가 1년 반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기면서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자동 만료돼서 다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런 법이 생겨도 본인 임기는 보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지금 제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새 법이 생기면 아니 잠깐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과기부와 여러 정부 조직 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방통위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위원회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 법에 따라서 과거위원회는 해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이진숙의 임기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지금 이걸 주장하시는 건가요?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왜 말씀을 드릴 수는 죽출법이라고 없고, 합니까? 그러면 네? 왜 제가 낸 법안 2개를 이진숙 죽출법이라고 왜 주장하십니까? 지금 그 법안에 따르면 이전의 위원장은 임기를 다 한 걸로 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통상의 일이라고요. 저도 1년 반의 임기를 남겨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겨서 방송위원회 임기를 1년 반 안 하고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본인은 예외다 이런 얘기십니까? 저는 제 임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무슨 자기 본인의 임기를 얘기합니까? 법에 과거위원회가 해산되게 되고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는데 예외 조항을 더 달라는 얘기예요? 본인만? 저는 그냥 짧게 아직까지 답변하세요. 그 새 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가정적인 미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하기는 잠깐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김영관 처장 대행. 아까 방송법 관련하여 그리고 이 방 나와 보세요.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국민 앞에서. 아까 방송 3법 관련하여 그리고 방통위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발의된 법안 그리고 조직 개편 관련하여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죠. 네, 방송 3법 관련해서 보고 아닙니다. 거기에 딴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조직 개편도 들어 있었어요.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런 얘기가 들어 있잖아요. 네, 국정 철학에 맞춰서 네. 이거 하겠다는 내용.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방통위 관련 법안을 위원장께 보고한 적 없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 위원장께 보고 안 했어요? 국정위원회 보고하기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네, 거기 다 들어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방통위는 그 내용 동의한다고 했고 이진숙 위원장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현재 제 임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래 가정적인 상황에 아니 대해서 이게 제가 뭐가 말씀드릴 수 가정적인 없습니다. 상황입니까? 말장난하러 나온 거 아니고요 지금. 방통위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보고하셨죠? 김영관 처장?
보고하셨죠? 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그 기조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딴소리 하십니까? 지금 제 임기와 관련된 거기 들어 있다고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러니까 다른 보고 내용은 다 동의하는데 이진숙 위원장 개인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동의 안 했다,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법안이 법으로 통과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의 안 한 거네요. 혹시 김영관 처장 그 부분만 동의 안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보고했을 때 이진숙 위원장에게 보고했을 때 내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세부적으로 일일이 보고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그런 그 내용이 되게 세부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은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왜 혁신되어야 하는지 두 분이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저희가 방통위에 대해서 부대 의견으로 가져간 게 방통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의 독임제 관련 발언에 대한 상세한 소명 자료를 다음 상임위원회 출석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게 있고요.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본인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라면 시청자 미디어 재단 그다음에 유관 기관인 시청자 미디어 재단 코바코 또는 KBS, EBS 공영방송 준공공기관인 가도 임기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대통령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르는 시도가 반복되는 것은 소모적이다. 그래서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을 제기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불만이 있으면 본인의 안을 가져오라라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에게 독임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있는데요. 그런 바 있습니까? 독임제에 대해서 검토해보라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까? 임기를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임기를 맞추는 문제, 문제에 예, 대해서 그 독임제에 대해서 검토해보라라는 얘기는 한 적은 없다. 독임제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는 없습니까? 걸로 예, 네, 없는 걸로 기억하십니까? 없습니까? 기억합니다. 없는 걸로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기억도 나중에 기억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럼 기억을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하십시오. 독임제에 대해서 알아보라라고 한 지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독임제라는 얘기가 그냥 나올 리는 없거든요. 언론에서. 그러면 이것이 정정 보도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숙의 임기 보장해주고 독임제가 낫다는 주장 두 가지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거고요. 독임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독임제가 낫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시한 적도 없습니까? 방통위에? 제가 임기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검토해보라고 한 적이 독임제에 있습니다. 대해서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다시 기억을 잘 생각해 보죠. 없다, 있다에 독임제를 지시한 바는 그건 제 기억의 문제니까 그건 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김영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김영관 그 지시 사항을 좀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장이 최근에 방통위 사무처에게 지시한 내용 독임제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없다. 예. 그러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보장만 저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임기 보장만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이런 얘기 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한국일보 단독 보도 6월 25일자에 국무회의마다 불만을 토로한 이진수 방통위 독임제까지 건의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정정보도 요청하시죠 그러면. 그래야지 이진숙 위원장이 덜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정정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방송 장악을 얘기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지.
대통령이 방송장악, 언론장악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부는 방송장악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방송장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진숙 위원장이 잘못 얘기한 건 뭐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들이 그만뒀다고 얘기하는데 딱 한 명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쫓겨난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 방통위가 만들어진 이래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경우는 또 없고 자진 사퇴한 경우가 하나 있고요. 쫓겨난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즉 윤석열 정부에서 한상혁 위원장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만두거나 뭐 해임되거나 탄핵으로 쫓겨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쫓겨난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거나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이재명 정부의 방송 정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송통신, 소위 말하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맞는 시청각 미디어를 모아서 통합해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 있는 유료 방송 사업자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져와서 방통위를 더 키우겠다는 게 지금 골자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축출법도 아니고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한 오해하지 말고 짐 빼지 마십시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지면 일몰이 돼서 다시 만들어진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의 임기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하는데 혼선을 빚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어디 나가가지고 자꾸 최민희 위원장하고 본인을 대립각을 세워서 뭔가 화제를 만들어서 기사를 만드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온당치 않다라는 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디 나가서 화제를 답변을 만든 적 원하지 없습니다. 않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을 그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KBS 감사에 대해서 재항고를 하셨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지금 이제 1심과 2심과 3심이 있는데 이제 1심에서는 대부분 다 패소했고요. 본인이 소송했던 14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럼 2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서 재항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는 법무부 지휘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서 그 소송하지 마라라고 하면 이제 따르겠죠. 왜냐면은 이 부당한 제재, 법정 제재가 60몇 건이 있었고요.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리고 30몇 건이 지금 패소를 했고 이진숙 체제에서 이진숙 2인 구조에서 지금 14건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중에 많은 건이 지금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KBS 감사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심을 갈 때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아마 3심까지는 못 가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2심 갈 때는 새로운 정부에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골석거리인데 지금 사실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장관이 곧 임명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중단하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곧 부당한 소송이기 때문에 중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 했던 이 일이 다 불법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용산의 부속실로 해서 지금 활동했던 것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지침이. 많은 내용에 있어서. 그럼 그걸 수긍하고 그런 실행들을 하겠다는 선언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이진숙 위원장의 소신, 소위 극우의 여전사라고 박수받았던 이진숙의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의 철학과 노선과 가치가 다른데 그러면 그 소신을 버리고 본인의 소신을 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을 따르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기관장으로 활동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까? 질문이요. 법적 검토를 해보고 아니. 항고 재항고 여부를 아니 그 결정하겠습니다. 제안고는 넘어갔고요. 제가 얘기하는 TBS 문제, YTN의 문제,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를 해야 될 숱한 과제들이 놓여 있어요. 그럼 그동안 이동관 그다음에 그 김태규 1인 구조, 그다음에 이진숙 김태규 2인 구조, 김홍일 이상민 2인 구조, 그다음에 이동관, 이상민 2인 구조에서 벌어졌던 숱한 방송 장악을 했던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등이 시행이 곧 됩니다. 곧 그 사무처 보고에서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검찰, 경찰 수사가 곧 진행될 겁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한 질문은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국정 철학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다른데 이 윤석열 정권에 했던 그 일이 부정돼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제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극우의 여전사를 포기하시고 민주진영의 개혁의 여전사가 되셔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동의하십니까? 제가 저 스스로를 극우의 여전사, 극우라는 표현에 동의를 하지도 않고 극우의 대한민국에는 여전사라고 얘기한 방송 유튜브에 나가서 건배를 하면서 본인이 감사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극우가 있다고 생각지도 않고 저는 극우나 극좌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추가질의 하세요. 네,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반대합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제 임기 다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일으킨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극우와 보수의 차이가 뭔지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극우나 극좌는 폭력을 동반하죠. 네, 그래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되게 극우적 난동이라고 봅니다. 그거 그럼 극좌적 난동입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없지 않죠. 예. 그다음에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시절 역대 방통위원장이 누군지는 아시죠? 한번 쭉 얘기해 보실래요? 이명박 대통령 때 최시중, 최성진, 이경재 그리고는 이동관, 아니요. 한상혁, 이동관, 김홍일 윤석열 예, 대통령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예. 이명박 MB 때 최시중 이계철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경재 최성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호성 한상혁입니다. 이 중에 쫓겨난 사람이 누굽니까? 정권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최시중 정권에 의해서 쫓겨났습니까? 임기 다 했어요. 이계철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어요. 이경재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중간에 최성준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몇 달 임기 지체돼서 임기 다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호성 위원장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반복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여기 쫓겨난 사람 누구예요? 아니 그냥 말해 보세요. 누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길게 하지 마시고 국회에 의해서 이동관, 김홍일 그건 정권이 바뀌어서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나가셨죠. 예. 한국말 잘 모르십니까? 그건 잘 정권에 압니다. 의해서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이 쫓겨나는 사태를 막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제가 쫓겨난다면 반복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죠. 아니 지금 엉뚱한 말 하지 마시고 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한 건 인정하세요. 최시중, 이계철, 이경재, 최성준, 이호성, 한상혁 역대 방통위원장 명단입니다. 이 중에 쫓겨난 사람은 한상혁, 윤석열에 의해서 쫓겨난 한상혁 위원장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복됐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말 잘못하셨죠? 말 잘못하셨죠? 만약에 제가 쫓겨난다면 그렇게 될 아니, 거라는 가정적인 말씀을 상황에 대해서 드린 겁니다.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 안 한다면서요.
왜 본인은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와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 안 하는데 쓰십니까? 최민희 위원장께서 최시중, 이계철, 이경재, 최성준, 이호성, 한상혁 위원장입니다. 이 중에 정권에 의해서 강제 퇴출된 사람은 한상혁 위원장 한 명입니다. 최민희 그러니까 대폭이 되지 위원장께서 방송에 않았습니다. 나가서 어떻게든 버티더라도 이진숙은 쫓겨날 것이다,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물러날 상황을 것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족이고요. 그게 일어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맨날 답변할 때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왜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그 말장난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적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한국말도 모르고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지금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핵심은 이명박 정부 때 최시중 위원장, 이계철 위원장 쫓겨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이경재 위원장, 최성준 위원장 쫓겨난 적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호성 위원장 안 쫓겨나셨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만 윤석열의 방송 장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방통위 PC 담당자 누굽니까? 나오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방통위가 전산 장비 241대 폐기 계획을 수립한 게 언제입니까? 예, 저희 언제입니까? 월요일 날 과장 전결로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6월 23일. 예,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폐쇄 작업이 시작됐죠? 예, 그 하다가 띄우세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띄우세요. 왜 안 띄우세요? 네, 지금 이제 폐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거 띄우세요. 네, 이게 하드. 그 다음에 노트북. 예, 저 하드, 노트북, 저 싸우는 거, PC. 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 23일 날 폐기 계획 수립하셨죠? 예, 그렇게 예. 그리고 저렇게 폐기하는데 3년마다 폐기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3년마다 폐기한다고 답변 쌓아놨다가 폐기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정 규모 근데 뭘 그렇지 않아요? 내용 연수가 한 5년 정도 지난 거를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불용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 2, 3년 동안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 있어요 거기까지. 업체 선정하셨죠? 그냥 답하세요. 업체 선정하셨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선정했습니까? 예, 저 행정 데이터 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약서 썼습니까? 쓰지 않은 걸로 알고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구두로 섭외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계약서 없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폐기되는 PC, 이 전산 장비 소유는 누구 겁니까? 소유. 예, 방통위. 국가 재산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계약서 없어요. 그다음에 그럼 이 업체는 돈 받습니까? 업체에 대금 줍니까? 제가 듣기로는 무료 무료로 합니다. 네, 그렇게- 그 업체는 수호천사입니까? 무료로 합니까? 그리고 하드 디스크만 뚫어두는 조건으로 컴퓨터랑 노트북, 모니터까지 통째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쪽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시라고요. 아니요, 저분. 어디 먼저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여기는 위원장부터 직원까지 왜 이렇게 지멋대로입니까? 그럼 대금을 안 받아요. 공짜로 해줍니까? 이거 세우세요. 답 안 하는 시간은. 공짜로 해줍니까? 예, 제가 보고 받기로는 무료로 검토를 그 담당팀에서 했던 걸로 무료로 검토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무료입니까? 아닙니까? 예, 무료로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 업체는 왜 무료로 해줍니까?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면 어떡합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위원장실에서 직원들이 나가고 경찰까지 왔는데 파악 안 하고 나와요? 이 자리에? 그래도 됩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컴퓨터 업체에 돈은 안 주고 컴퓨터랑 노트북이랑 모니터까지 통째로 주기로 했다. 말하자면 이게 대금이다. 이거 맞습니까? 예,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확인을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컴퓨터랑 노트북, 모니터 이건 어디로 갑니까? 깨 부숩니까? 이상해서요. 깨 부숩니까? 이상하죠.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하세요. 더 보시고 지금 이거 국가 재산입니다. 국가 재산을 폐기하는 과정은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면 노동 대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쓸 수 있는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이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 폐기하거나 아니면 이거 다른 이에 따른 대금이 들어오면 국가 기속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게 정부기관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과기부에 알아봤어요. 과기부는 이렇게 안 한대요. 재산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파면되고 대통령실 안 비워주다가 그 파기 못해서 남겨진 그 개수영장인지 뭔지 정자와 개수영장 같은 그것만 빼고 PC 초기화하고 다 삭제하고 이래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건 아시죠?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들으셨죠? 계약서 없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아니, 제가 짧게 좀 답하세요. 오기 직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네, 예. 이게 방통위의 실상입니다. 계약서 없어요.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업체가 떨어졌는지 모르겠고요. 계약서도 없고 그리고 대금도 안 주고 그리고 그 최소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노트북 등등 이거는 그냥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책임져야죠, 누군가는. 예, 이거 몇 년치 한 거예요? 3년치 한 거겠죠? 뭐 3년마다 한다면서요? 관례대로 3년에서 5년치 모아놓은 것을 했는데 저도 과장 전결이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저도 그래서 하나도 많이 꾸짖었습니다만 더 정확한 사실을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이거 말 안 되죠? 이진숙 위원장? 말 안 되죠?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보통 잘못이 아니죠. 국가재산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 나라가 버스 기사가 800원 그 커피 빼먹었다고 그거 횡령이라며 아웃시키는 나라잖아요. 지금 이건 800원 넘겠죠? 이거를 공무원이 이렇게 관리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휘 감독합니까? 위원장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이거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 혹시 모르셨어요? 예, 오늘 아니 모르셨어요? 예, 사전에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안 됐는데 과장 정결이라 하더라도 사무처장이 모를 수는 없죠. 과장 정결이라고 해서 과장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가장 아니, 그러니까 정결인 경우도 그러니까 가장 보고하는 정결이라- 경우가 있고 네. 아닌 경우가 그럼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과장 정결입니까? 이거 곧 다 밝혀질 거예요. 네, 저는 보고받지 못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내용 연수가 지난 사무 장비를 폐기하는 것으로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일을 벌려요? 많은 280명의 방통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적절한 거죠. 폐기하는 시기로는 적절한 거고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폐기하는 방식이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그럼 보안 담당이 한 겁니까?
사무 전산 장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고요. 그냥 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지원과가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네, 운영 지원과 운영지원과장도 직원도 입회를 입회했으니까. 했다고 합니다. 운영지원과장이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 운영지원과장은 저 기조관의 직속이에요. 성종원 국장 직속이죠. 아니, 운영 지원과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직속입니다. 그러면 예. 위원장 직속인데 위원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처분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그 계약을 하지 않고 한 부분은 아니 계약이 아니라 잘못됐었습니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은 위원장의 직속 부서인데 그 일이 그럼 어느 단위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부속실에 비서관이나 보좌관한테는 보고됐습니까? 담당 부서가 행정 데이터 팀이고 행정 데이터 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 자체적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이번만 자체적으로 처리됐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 시기에 권력 교체 시기에 정부 교체 시기에 그러니까 어떤 사용 연한이 이 그 넘겨져서. 담당자 쪽에서 특별한 뭐 그 생각 없이 아니 그 그게 내용- 말이 되냐고요. 방통위가 어제 오늘 만들어진 조직도 아니고 내용 연수가 지난 그 장비들이 많으니까 그 아니 그런데 하기로 했다고 지금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인수위가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라는 준 인수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지금 그 자료를 폐기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업체도 공짜로 한 업체가 와가지고 폐기를 시키는 것에 지금 담당 과만 알았지 부속실도 몰랐다, 위원장 부속실도 몰랐다, 기조국장도 몰랐다, 사무처장 직무대행도 몰랐다, 다 몰랐다, 운영지원과장만 알았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운영 지원과에 입회를 해달라고 문서를 보냈고요. 그래서 운영 지원과에서도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수발된 공문서들을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 예, 자료 다 해야 요청하시면 되는 거고. 네, 충실히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이런 방식으로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그 컴퓨터를 교체하는 게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폐기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져 있을 겁니다. 2008년도부터 2008년도면 3년이면 2011년도일 거고요. 5년이면 2015년도일 겁니다. 근데 대략 3년에서 5년이면 정부가 바뀔 시기에 아마 이런 조치들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매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어쨌든 딱 시기는 정해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저는 뭐 질의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예. 하긴 아까 자료를 직원이 하드 뚫는 그 현장에 입회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게 얘기를 누가 입회했어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지금 팀장이 나와 있는데 혹시 담당 아니요, 팀장이 저는 보고를 드려도 직원- 되겠습니까? 본인이 입회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담당 팀장으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갔을 때 없었어요. 저기 직원이. 제가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있었어요. 제가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하면 안 되죠. 없었잖아요. 없었고 처음에 저희가 불렀잖아요. 오라고. 그래서 왔잖아요. 뭐를요? 여기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우리 위원장실이 갔을 때 담당 직원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답하세요. 앉아서 그냥. 저희가 갔을 때 있었어요 현장에?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1층에 그 물건이 나가는데 못 나간다고 그때 전화 받고 잠깐 1층 갔다가 올라왔었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없었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갔을 때 없었어요. 지금 변명하는 것이고요. 왜 현장을 비웠는지 그죠? 네, 네, 그 얘기예요. 네.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 재산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계약서가 없었다는 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방통위에선 비일비재한 일입니까? 늘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계약서 없이? 김영관 처장 대행 그렇게 했습니까?
늘 이렇게 모든 있습니다. 민간과의 업무 처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만 계약서를 안 썼다고 답하시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라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근데 이번에 안 썼잖아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계약서를 썼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써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네네 현장 검증하셔서 지금 중단됐어요. 예, 저희가 경찰과 같이 갔기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자, 이제 질의 여기서 끝내실 건가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예. 이번 추가 경정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을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결정한 사업들은 AI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리고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위원회 뜻이 반영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더 이상 방송 장악은 없습니다. 저희는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것이며 지금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과기부에 있는 유료 방송 규제를 방송 주무 기관으로 이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공영방송 KBS나 MBC, EBS 사장 인사에 개입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정훈 위원이 아까 적나라하게 증언하셨듯이 정권만 바뀌면 방송 3법 통과시키겠다고 하다가 대통령만 되면 역대 대통령들이 방송 3법 통과시키지 않고 방송 장악하려고 보수 정권은 아주 적극적으로 악랄하게 그리고 진보 정권은 사장 교체를 묵인하는 행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는 박정훈 위원이 이 안을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선에 관여하지 않는 이 안을 대통령실이 동의했을 리가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걸로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우리가 다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이석하셨더라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직원들,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주신 김영 간사님과 최영두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